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선별검사를 받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비인가 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보도로 다음 세대와 학부모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옹호만을 담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을 진행합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총회가 산하교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4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특히 무증상 감염자와 깜깜이 확진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신앙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방역당국이 현장 예배를 일부 허용하며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무증상 감염자와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자발적 선제 검사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과 중진들이 먼저 앞장서서 설선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그러므로 또 교인들도 좀 자신이 없을 때는 먼저 가서 검사도 하고 좀 어려운 시기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잘해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방역수칙 잘 지켜왔는데 특별하게 증세를 느낀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선별소 가서 검사를 받고 한국교회가 더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더 철저히 방역에 동참하고 이상 증상을 느끼면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곧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마지막 이 과정을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은 방역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겁니다. 꼭 선별 진료소에 가셔서 검역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미리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다라든지 또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나서 확인 후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또 예배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매체들이 교회가 코로나19의 주요 확산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만큼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 더 힘쓰자고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면서 소통할 때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 여전히 우리가 힘을 계속 내시고서 서로 격려했으면 참 좋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할 것이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선별 검사 움직임은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안학교에서 이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IEM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IEM 선교회와 관련한 22개 시설 명단 정보를 확보한 뒤 각 지자체에 공유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E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0명 넘게 발생했는데요. 방역대책본부는 IEM 선교회와 관련한 22개 시설 명단 정보를 각 지자체에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네. 지난 1월 4일 이후 IEM 선교회,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방문자 관련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IEM 선교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EM 국제학교에서 코로나 양성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에는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IEM 국제학교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IEM 국제학교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영어 등을 배우는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이번 사태로 설립 주체죠. IEM 선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졌던 입학 설명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대안학교들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해오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기독교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대안학교는 사실 현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이지 않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적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대안학교에 대한 취지와 이미지가 상당 부분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들끓는 여론으로 인해 아이들이죠. 대안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전체를 비난하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대안학교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맞추고 노심초사해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권과 학습권 또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당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번 사태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수행할 책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피해를 줬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안학교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혹여나 무분별한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신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안학교 관계자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음 세대인 학생들이 이번 사태로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대안학교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대안학교들은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일명 대안교육법이 시행되면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현황을 파악해 여러 부분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 매체들이 종교시설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행태로 인해서 다음 세대와 학부모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아직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번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되길 바라고요.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섬세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지만 동성애로 인한 폐해는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인권 종합 계획입니다. 계획의 목적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문화 조성을 내걸었습니다. 소수자 학생 인식 개선 등 인권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과 함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가 명시돼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부분,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 조사 지원, 지속적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가 써 있습니다. 또 학교 인권 담당자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별 학교 인권 담당자 협의체 운영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16년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추궁을 받았다는 한 교사.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시행되면 수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 감염 경로가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져 있어요. 교육에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걸 얘기할 때는 이제 혐오 표현으로 이제 치부하겠다는 거죠. 혐오 표현이 되면은 이제 어떤 징계라든가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죠. 6대표와 교사들은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 시행된다면 동성애에 대해 일방적인 옹호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성인권조사관 파견, 학교 인권 담당자 지정까지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소년기나 이런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정당하게 이제 상담하고 아이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모라든가 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없게 막았다는 거죠.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인권 교육이 의무 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는 의학 관련 기구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해명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에 공포됐습니다. 이제 시행까지 1년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남은 과제 가운데 살펴봐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 대한교육 관련 단체들의 협력입니다. 앞으로 대한교육법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주 관장 부처는 각 시도별 교육청입니다. 법안에는 교육감이 대한교육기관의 등록, 운영, 지원 등을 심의하고 등록 취소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시 대한교육기관장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거나 일부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지역별로 이루어지는데 주 담당 기관 역시 해당 지역의 교육청입니다. 이미 인가대안학교를 포함해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들이 교육청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대한교육기관들도 지역별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게 되는 만큼 지역 내 기관들과의 소통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시도별 어떤 학교 모임들도 필요하고 또 지원 구조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법안에는 대한교육기관 지원센터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 설립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의 설립을 가능토록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한교육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소통이 커질 것이라며 센터의 전문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현장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현행법상 인가대안학교가 포함된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을 하고 미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한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계선에 있다며
이들의 소속 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점으로 제시됐습니다. 등록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볼 거냐, 학교 안 청소년으로 볼 거냐, 그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한교육법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을 실시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린 교회들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차 전국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고 이번 모금을 통해 한 차례 더 지원하려고 한다며 총회가 산하 교회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학교 정의사 선정과 관련해 전국교회에 기도 요청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총장은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총신대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결하고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총신대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제 재창조의 심정으로 맞이하는 정의사 체제를 통해 예전에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총신 구성원과 교단 총회가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재단 이사회로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1 CTS 운영위원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위원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임재환 목사는 어려운 때 참 이웃이 되는 CTS와 운영이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에서는 조병찬 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방송 선교의 하나가 돼서 CTS 방송과 함께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1년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복을 받고 CTS 방송도 큰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 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맡게 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서임중 목사 초청 2021년 신년 회복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는 첫날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라며 은혜와 평강이 내재된 거룩한 동행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룩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신년 회복성회는 지난 18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한 현장 예배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광명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명교회 정태민 목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며 치유받고 회복하고 축복받는 은혜의 해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2년 동안 교회를 섬긴 이정규 원로 목사 부부와 이정태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50주년을 맞은 광명교회는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태국 넝성헝의 50주년 기념교회를 봉헌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많고 감사한데 앞으로 50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일 것이고 또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우리 광명교회의 비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전라권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